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30일 오후 전격적으로 국힘당에 입당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긴 했으나 불과 몇 시간 전에 통보된 매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유력 대권 후보가 입당식을 하는데도 당내 투톱마저 참석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같은 시간 전남 여수 순천을 찾아 여순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름 휴가 중이었는데요. 윤석열 입당도 올림픽 끝난 다음이네. 당연하죠. 올림픽 중간에 올림픽 때 입당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치인이든 자기가 하는 정치 일정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니까 올림픽이 끝나야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가 다시 시작된다. 그때까지는 휴직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정책 발표하고 이슈 제기하고 이런 후보들은 다 바보들입니다. 이를 두고 30일 밤 공개된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베이더 방송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부는 이틀 전인 지난 28일 저녁 촬영된 건데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윤석열 입당도 올림픽 끝난 다음인가요? 라고 묻자 우상호 의원은 당연하다. 올림픽 중간에 올림픽 때 입당하는 바보가 어딨냐고 답했습니다. 현재는 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도 1년 연기된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는 데다 관심도 예전에 비하면 못한 편이지만 그래도 지구촌의 수많은 시민들이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고 있는 거죠. 우상호 의원은 우리 당 핵심 지지층을 빼면 국민의 관심이 올림픽으로 가 있다며 올림픽 때는 백약이 무효다. 올림픽이 나오면 모든 정치 일정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우상호 의원은 어느 정치인이든 자기가 하는 일정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한다며 올림픽이 끝나야 대한민국 정치 시계가 다시 시작된다. 그때까지는 휴직이라 이럴 때 정책 발표하고 이슈 제기하고 이런 후보들은 다 바보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가 실제로 존재했는데요. 그가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마치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바보 윤석열의 행보를 정확하게 적중시켰는데요. 그 바보나 한다는 입당을 그가 하고 만 거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그날, 그 시간에 말입니다. 실제 윤석열 전 청장의 국힘당 입당 소식 바로 뒤에 도쿄올림픽 양궁 부분에 출전한 안산 선수가 새로운 기록을 줄줄이 썼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안산 선수는 이날 오후 열린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 2번의 슛오프 접전 끝에 금메달을 획득하며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혼성전과 여자 단체 금메달에 이어 개인전까지 석권하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안산 선수는 한국의 첫 단일 하계 올림픽 3관왕이자 올림픽 양궁 역사의 첫 3관왕이라는 새 역사를 쓴 건데요. 이미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안산 선수가 담대한 대기록을 세우자 현재 더욱더 그에게 관심이 집중되며 윤석열 전 청장은 뒤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입당 소식은 아주 멀리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져갔는데요. 역시 우상호 의원이 말한 대로 바보짓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초조해서 그런지 본질이 그런지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처갓집 식구와 부인에 대한 의혹 제기도 계속되고 있고, 그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언술로만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도 성공하고 있지 못하죠. 내공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드러나거든요. 최재형, 윤석열 두 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기대가 집중되었던 것이지 그분들 자체를 대통령감이라고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안철수라고 하는 분의 전철을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밟아가고 있다. 빠른 속도로. 굉장히 속성으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대가 빠른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윤석열 전 청장으로서는 국힘당에 언제 입당할지 시기를 재다가 결단을 내린 것인데 결국 최악의 시기를 선택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전 청장은 본격적인 정치 개시를 선언한 시점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정치 개시를 선언했으나 그로부터 불과 사흘 뒤인 지난 2일 그의 장모 최은순 씨가 23억 규모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신의 일가족의 범죄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역대 이토록 웃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위 손학규 징크스가 윤석열 전 청장에게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법한데요. 과거 유력 정치인이었던 손학규 전 의원은 무언가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마다 초대형 사건이 뒤이어 터지면서 그의 행보가 묻히곤 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손학규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10월 100일 민심 대장정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해 기자회견을 한 날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었는데요. 그는 민주당 대표로 있었던 지난 2010년 11월에는 이명박 정권의 민간 사찰 특검을 요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는데 곧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는 웃지 못할 징크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 후 손학규 전 의원은 정계 은퇴 선언 후 칩거했던 전남 강진 만덕산에서 2년여간 지낸 후 2016년 10월 하산하며 정계 복귀 및 개헌을 제안했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며 또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어진 이듬해 2월, 그가 옛 국민의당에 입당하던 그날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건으로 구속됐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손학규가 움직이면 한국 사회에 반드시 큰일이 터질 거라는 농담이 회자되고 있는 거죠. 만덕산의 저주가 윤석열에게 옮겨간 걸까요? 서초동의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뭔가 일만 하려면 반드시 꼬여버리는 윤석열의 징크스.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늘의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비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면 그 홍준표의 입을 누가 막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윤석열 후보 망가뜨리는 일은 굉장히 잘하실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분이 그런 실력이 있어요. 자기 문제를 잘 못 봐서 그렇지 자기 문제를 다른 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찔러요. 검객인 것은 틀림없어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찌르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픈 구석을 찌르죠. 지금까지 홍준표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반박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 반박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죠. 게다가 또 검찰을 경험했고 선배이기도 하니까 대선 후보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 당 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정치권에서 할 일은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 이거야 이 정치판이.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만 모르고 나머지는 진짜 잘 알아요. 되게 정확하게 알아요. 관전 포인트는 홍준표의 거센 공격을